일단 줄자가 있어야 됩니다. 줄자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보통 우리가 치수를 잴 때 센티미터를 많이 쓰잖아요. 미터, 센티미터. 그러면 30cm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무조건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300, 현장에서는 뭐 1m 60cm다 그러면은 1600, 뭐 사이즈가 몇이에요? 1600이요? 이러면은 어디 가서 이놈이 아주 바보는 아니구나, 이렇게 약간 먹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제 일자 주방 기준인데요. 내가 주방을 설치하고 싶은 곳에 이제 길이만 재면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자 주방 기준으로 2800이니까 대략 3m라고 생각하고 1m당 70만원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210만원. 다른 액세서리라든지 뭐 찬넬 타입이고 하니까 그냥 한 200만원에서 한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좀 자잘한 것들이 있긴 한데, 대략 집에서 견적을 낼 때는 1m 곱하기 60에서 70만원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제 이렇게 기역자로 아일랜드를 하고 싶다, 아일랜드를 하고 싶은 만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여기 1800까지 아일랜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1800 4600이죠 곱하기 여기 기준으로 60만원을 해보면 250만원 정도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견적을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미터로 견적을 내는 법은 이 벽장과 밑장을 모두 포함하는 가격이고, 일반적으로 이런 찬넬 타입, 이렇게 손잡이가 아니고 요즘에 이렇게 여는 거를 찬넬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찬넬 타입 기준이에요. 또 이제 사실 싱크대 가격은 다른 것보다도 이 문짝 가격 때문에 많이 좌우하거든요. 사실 이 속에 들어가는 장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싱크대라도, 뭐 아주 특별한 진짜 비싼 케이스 아니고서는 이런 밑장들은 다 똑같고, 이제 이 문짝이 손잡이 타입이냐 아니면은 일반 하이그로시가 아니고 이제 어떤 소재로 쓰느냐, 도장이냐 뭐 유리냐, 이 문짝 소재에 따라서 이제 이 문짝 하나 가격이 뭐 20만원, 40만원, 뭐 60만원, 비싼 건 뭐 100만원짜리도 있고요. 문짝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외에는 싱크볼을 어떤 걸 쓰느냐, 또 이 수전을 뭐 외제 뭐 비싼 걸 쓰는지, 아니면은 쿡탑, 뭐 가스레인지, 요즘에 전기 인덕션 하이라이트로 메이커들이 다양한데 그런 걸 또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런 후드라든지 이제 뭐 일반 도어가 아니고 이런 플랩장을 쓰는지, 또 여기에 냉장고장이라든지, 지금 이 주방은 아주 기본적인 형태고, 또 냉장고장이라든지 가전소물장 이런 게 또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에 약간의 변동이 생기는데, 뭐 일반적으로 미터 곱하기 60m, 아니 60만원 또 70만원 정도 하면 일단 대략적인 견적은 예상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가전 소물장이나 렌즈장 같은 거는 꼭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이 주방 같은 경우에는 간과되는 부분이 이제 전자레인지라든지 밥솥을 어디에 놓을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타일 가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일도 일반적인 타일이 아니고 요즘에 많이 쓰는 그 육각 타일 같은 거는 좀 더 거기서 단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상판으로 많이 쓰는 이 인조 대리석, 이게 어떤 종류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인조 대리석, 뭐 영어로는 아티피셜 마블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돌가루와 뭐 대부분 합성 수지로 만드는 건데, 돌가루의 함유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뭐 좀 강도라든지 또 가격이 실제 돌에 가까울수록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요즘에 중국산도 많이 있고, 또 뭐 국산이라고 해도 뭐 원자재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서 공장만 한국에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려드린 대로 미터당 곱하기 70만원 정도 하면은 보통 이제 브랜드 기준으로 견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사제장이라고 하죠. 비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그 단가에서 한 30%에서 40% 정도 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브랜드와 비브랜드는 뭐 대체적인 품질 차이보다는 좀 마감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예인데, 이렇게 빗각으로 쳤을 때 마감이 밑장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통 사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못 쓰는 경우도 많고, 문이 안 열려서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둬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마감 차이라든지 이제 AS 뭐 그런 차이가 있겠죠. 뭐 더 싸게 하는 만큼 조금 더 신경 쓸 게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집에서 쓰시다가 이렇게 이제 샤워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막 걸려가지고 잘 안 빠지는 경우도 있고 좀 뻑뻑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추가 달려 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손으로 딱 하면은 빠집니다. 이거를 다시 뺀 상태에서 이거를 잘 해보고, 어디 걸리는 데가 없는지, 보통 이 밑에 분배기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디 걸리는 게 없는지 잘 확인을 해 보시고 이거를 다시 끼워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손으로 하면 간단하게 빠져요. 더 밑에 달면은 무게중심이 더 밑에 있는 거고, 좀 바짝 달면은 더 이제 이 호스가 무게감이 생기겠죠. 꿀팁! 그리고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싱크대 손질법이라고 해야 되나? 꿀팁을 알려드리면, 이제 여기가 지저분해지잖아요. 보통 이런 것들은 집에서 청소가 가능한데, 여기까지는 이런 거는 이제 철물점에서 그대로 가져가면 똑같은 사이즈를 뭐 몇천 원이면 바꿀 수도 있고, 또 뭐 락스로 깨끗하게 써도 되는데, 문제는 이 호스거든요. 이 속에는 어떻게 뭐 요즘에 뭐 청소하는 걸 부어도 그렇고 잘 깨끗하게 주름도 져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가 안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밑에 걸레바지를 대부분 손으로 이렇게 빼면은 쉽게 빠집니다. 그러면 밑에 호스가 배관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손으로 잡아서 뺄 수가 있어요. 빼고 이 위에 부분에는 이렇게 힘을 줘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것만 떼서 가가지고 철물점에서 그대로 이것만 사오셔서
갈아 끼워 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 좌측으로 냉장고장이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전 소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에는 밥솥을 넣고 위에는 전자레인지를 넣을 수 있는 가전 소물 키 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뭐 여러가지 형태의 뭐 밥솥장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주방들이 있는데 뭐 앞으로 일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또 꿀팁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집에 좀 가자.